네, TCP/IP 사계층 노트 정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CP/IP 사계층에는 어플리케이션, 트랜스포트, 인터넷, 그리고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이 있습니다. 응용 계층에서는 이제 프로토콜을 지정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은 포트 80번을 쓰는 HTTP 혹은 핑을 할 때 쓰는 프로토콜 ICMP 등등의 프로토콜을 지정을 해주고, 트랜스포트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TCP 혹은 UDP 어떤 방식으로 통신을 할 건지 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는 인터넷 프로토콜 IP 혹은 ARP 등과 같은 프로토콜을 정의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에서는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UTP 케이블 의 이제 이더넷, 보통 이제 맥 주소를 기반으로 하는 프로토콜을 사용을 합니다. 네, 그러면 어플리케이션 헤더, 어플리케이션 계층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의 헤더의 모습을 먼저 보면, 이제 몸통 바디하고 이제 헤더로 나뉘게 됩니다. 이제 여기가 바디, 여기가 이제 헤더. 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바디는 당연히 이 패킷이 가지고 있는 이제 데이터가 들어가 있겠죠. 네, 그리고 여기 헤더에는 말 그대로 어플리케이션 헤더가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와 같은 형태를 이제 어플리케이션 계층에서는 메시지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어플리케이션 데이터와 어플리케이션 헤더를 합친 것을 이제 통산적으로 메시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럼 이제 트랜스포트 계층의 헤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랜스포트 계층의 헤더는 위에서 봤던 메시지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여기에는 어플리케이션 헤더, 요게 이제 위에서 우리가 봤었던 메시지죠. 플러스 여기에 이제 플러스 요거를 다시 한번 크게 한 뭉텅이로 그려보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위에 거랑. 그래서 요게 이제 메시지, 그리고 여기에 더해지는 것이 트랜스포트 헤더. 즉 트랜스포트 헤더는 위에 어플리케이션 계층에서 봤었던 이 메시지와 트랜스포트 헤더가 합쳐진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의 명칭을 세그먼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트랜스포트 헤더에 이제 트랜스포트 계층에서 쓰는 프로토콜, 즉 TCP,
사용하는지 혹은 UDP를 사용하는지와 같은 정보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트랜스포트 헤더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길다란 직사각형 5개가 있는데 위에 보시면 숫자 0, 15, 31이 보이시죠? 요게 이제 비트인데 이제 0부터 31, 즉 총 32 비트가 있고 32비트는 4바이트죠. 네, 이렇게 해서 통산적으로 디폴트로는 TCP 헤더의 용량이라고 할게요. 용량은 20바이트입니다. 이 직사각형 하나가 이제 4바이트를 가지고 있으니까 4 곱하기 하나, 둘, 셋, 넷, 5개 해서 총 20바이트가 나오게 되고 자, 이제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을 쪼개서 첫 번째 16비트, 즉 2바이트 안에는 자, 숫자를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1번 source 포트가 들어가게 되고 다음으로는 destination 포트. 자, 3번 여기에는 이제 sequence number, 그 밑에는 acknowledgement 번호. 네, 그리고 그 밑에는 쪼개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자, 5번 숫자를 쓰기 점점 힘들어지네요. 자, 헤더 랭스. 그리고 여기에 6번 리저브. 그리고 여기에 각종 플래그 비트라는 것이 존재하게 됩니다. 총 7개의 플래그 비트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으로는 8번 receiving window size. 자, 그리고 맨 밑에 9번입니다. 체크성. 마지막 10번 urgent data 포인터가 들어가게 되고 자, 지금 보시는 이 구조가 이제 보통의 TCP 헤더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하나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간단하죠. 송신 포트 어디서 보냈는지 발신자 포트. 그리고 2번 받는 사람의 포트, 수신자 포트.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2바이트, 2바이트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이제 시퀀스 넘버인데 시퀀스 넘버가 뭐냐라는 거를 이제 이해하시려면은 이 시퀀스 넘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퀀스 넘버. 자, 이제 데이터를 통신을 할 때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가 이제 어플리케이션 계층을 통과해서
get 트랜스포트 계층으로 넘어갈 때, 자, 여기서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가게 되겠죠. 이렇게 가는데, 이 트랜스포트 계층에 오게 되면은 이 데이터가 이렇게 해서 1바이트마다 시퀀스 번호를 누가? OS 운영체제가 부여를 하게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이 큰 데이터를 여러 개의 데이터로 쪼개야 되니까 쪼개진 각 데이터 1바이트의 데이터마다 내가 번호를 부여해 줄게. 뭐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부분 첫 번째로 이제 부여된 이 시퀀스 넘버를 여기를 이제 ISN이라고 부르는데 이 I가 첫 번째를 뜻하는 이니셜 시퀀스 넘버를 뜻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나오는 뒤에 나오는 것들은 이 ISN, 즉 첫 번째로 부여받은 시퀀스 넘버의 1, 2, 3, 4 순으로 점점 늘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이 시퀀스 넘버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은 이 큰 직사각형 전체가 이제 얘가 32비트잖아요. 그죠? 여기 위에 32비트. 그러다 보니 이 시퀀스 넘버가 이제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 양이 2의 32승, 대략적으로 4기가바이트하고 맞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퀀스 넘버가 4기가를 이제 초과하게 되면은 다시 0으로 리셋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시퀀스 넘버 알아봤고 그 다음은 이제 4번 acknowledgement 번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acknowledgement 번호는 말 그대로 밑에다 쓸까요? 자, acknowledge가 영어로 뭐 인지하다 뭐 그런 뜻이죠. 그래, 내가 너 시퀀스 번호 보낸 거 인지했어. 그러니까 나도 이제 인지하는 번호를 알려줄게 라는 뭐 번호입니다. 이 acknowledgement 번호 같은 경우는 이 위에 보시면 이 7번에 플래그 비트라는 게 있어요. 이따가 한번 볼 테지만 이 플래그 비트 중에 하나인 이제 에크 비트라는 게 있는데 이 비트가 1일 경우에만 이제 acknowledgement 번호가 유효하게 됩니다. 네, 일단은 이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고 뒤에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플래그 비트. 플래그 비트가 뭐냐? 자, 여기죠. 플래그 비트. 플래그 비트를 하기 전에 헤더 랭스 먼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더 랭스가 뭐냐? 말 그대로 이 20바이트의 용량을 가지고 있는 이 TCP 헤더의 이제 용량을 알려주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 헤더 랭스 같은 경우는 네, 여기다가 적어 볼게요. 자, 헤더 랭스. 자, 헤더 랭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헤더 랭스가 4비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 비트당 이제
32비트를 곱한 게 토탈 헤더 랭스가 되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이 4비트가 뭐 예를 들어서 0010 하면은 이 이진수는 10진수로 바꾸면은 이제 2이지요. 네, 그렇게 되면은 자, 여기서 2 곱하기 자, 32비트는 이제 4바이트하고 같죠. 네, 그래서 4에서 총 8바이트가 헤더 랭스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TCP의 헤더 랭스는 총 20바이트죠. 디폴트로.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통산적으로 이 헤더 랭스는 이제 5의 밸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5 곱하기 4가 20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통산적으로 이 헤더 랭스의 이 4비트가 표현하는 그 숫자는 보통 5, 즉 5가 0 어떻게 되죠? 0, 1, 0, 0, 1 이렇게 되나요? 그죠? 아닌가요? 1, 2, 4, 네, 아니네요. 0, 1, 0, 1, 4 더하기 1 해서 5 곱하기 4 해서 20 해서 이 헤더 랭스는 여기 위에 보이는 이 전체 헤더의 이제 길이를 알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플래그 비트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얘는 좀 지워볼까요? 방해가 되네. 자, 플래그 비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플래그 비트가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플래그 비트 같은 경우는 첫 번째 CWR, 컨제스천, 뭐 윈도우, 뭐 리듀스라는 의미로 일단은 다 하고 한번 설명하도록 할게요. 뭐 EC라는 것도 있고요. URG, ACK, PSH, RST, 공간이 없네요. 이거를 조금 지워볼까요? 지우 자, 그리고 SYN, 그리고 FIN. 네, 이런 식으로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네요. 총 8개. 8개의 플래그 비트가 존재를 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CWR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컨제스천 윈도우 리듀스라는 말로 이제 내가 엄청 바빠가지고 잠시 동안 이제 데이터를 못 받고 있었는데 나 이제 컨제스천 혼잡한 게 조금 많이 풀려가지고 이제 나 이제 데이터 받을 준비가 됐어 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제 플래그 비트입니다. 그래서 뭐 사전적인 의미를 적어보자면 이제 혼잡 윈도우가 줄어든 것을 알려줌. 자, 그리고 이 시인은 나 바쁘니까 나 지금은 보내지 마. 지금은 너무 혼잡해. 네가 보내는 데이터를 내가 지금은 처리할 수 없어. 라는 걸 알려주는 비트로 어, 이 비트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잡이 발생한 것을 상대한테 알려준. 네. 그래서 일단 얘가 먼저 보내지겠죠. 야, 나 지금 바쁘니까 지금 데이터 보내지 마. 라고 했다가
그 혼잡이 줄어들면은 이제 CWR 비트를 보내서 나 지금은 너 데이터를 받을 준비가 됐어. 이제 우리 통신하자. 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URG, urgent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비트가 이제 1, 좀 이 플래그 비트가 이제 올라오면은 여기 옆에 보이시는 이 urgent 데이터 포인터를 이제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이 URG 플래그 비트가 1이 되지 않으면은 이 10번은 이제 무용지물이겠죠. 뭐 얘는 이따가 설명을 할 테지만 일단 이 10번에 나오는 urgent 데이터 포인터와 플래그 비트 안에 있는 URG는 이제 같이 쓴다. 이 URG가 1로 켜져야 이 urgent 데이터 포인터의 데이터를 이제 읽을 수 있다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에크 이제 플래그 비트는 말 그대로 이제 인지했다. 수신을 확인했다. 네, 그 정도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푸시 미는 거죠. 네, 푸시 플래그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리셋을 이제 표시하는 건데요. 이 리셋을 해보려면은 연결을 재설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연결 재설정할 때 정할 때 사용하는 플래그 비트입니다. 자, 그리고 싱크 같은 경우는 싱크로나이즈가 이제 동기화죠. 네, 동기화 할 때 쓰는 플래그이고 자, fin, finish, 나 끝났다. 나 이제 너랑 통신 안 할 거야. 이제 끝이라는 것을 표현해 줄 때 사용하는 플래그 비트가 되겠습니다. 이 플래그 비트에 대해서는 이것도 이따가 조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고 자, 그 다음은 보시면 이제 8번 Receiving Window Size 이죠. 자, 이게 뭐냐면 적을 때가 마땅치가 않네요. 일단 적어보겠습니다. 자, Receiving Window가 뭐냐면 윈도우 사이즈 자, 사이즈니까 크기겠죠. 크기인데 무슨 크기냐? Receiving Window. 얘가 뭐냐면, TC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이제 전송 계층, 트랜스포트 계층에서는 우리가 데이터를 세그먼트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죠? 자,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자,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이 세그먼트의 숫자, 뭐, 양,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잘 안 나뉘어가지고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이 직사각형의 반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이제 2바이트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2바이트의 용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2바이트는 몇 비트죠? 그렇죠. 16비트죠. 그래서 어,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제 2의 16승에서 보통 이 receiving window 사이즈는 이제 2의 16승에서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세그먼트 양이 65,536개라고 합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은 체크섬입니다. 체크섬은 체크섬이 어디 있냐? 네. 이 체크섬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다 적어 볼게요. 자, 썸은 이제 합계죠, 합계. 뭘 더했을 때의 썸, 덧셈을 했을 때 그 결과 체크 확인한다. 확인할 때 쓰는 합계입니다.
자, 무슨 소리냐 하면은 이 체크섬 같은 경우는 이제 다항식 코드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이제 만들게 돼요. 다항식을 사용해서 이제 받는 사람, 수신자가 이제 오류를 검출합니다. 이 보내는 데이터가 보낼 때랑 받을 때 뭔가 결과 값이 달라져 있다거나 변형이 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오류, 즉 데이터의 뭐 변형의 오류를 검출해 줄 수 있는 값이 이제 체크썸이라는 값입니다. 이 체크썸을 이제 계산하는 것이 이제 다항식을 이용해서 이 체크썸을 구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굉장히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해서 간단하게만 하면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체크썸을 할 때 이제 사용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제 CRC라고 하는데, CRC, 얘는 이제 사이클릭, 뭐였죠? 사이클릭, 네, redundancy check. 그래서 뭐 한국말로 하면은 뭐 순환 뭐였더라? 순환 redundancy. 뭐 반복되는 거를 뭐 체크한다. 뭐 어쨌든 그런 건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첫 번째로 이제 받는 사람 송 그리고 보내는 사람 송수신 측에서 그래서 동일한 다항식을 생성을 합니다. 자, 이 동이랑 다항식이 뭐냐면 요것도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여기에 보면은 뭐 CRC 32, 뭐 16, 뭐 12, 뭐 등등등이 있는데 이 숫자의 의미는 간단합니다. 이 여기서 가장 큰 다항식이 뭐 32라는 거예요. 12가 가장 작으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 자, 여기서 자, CRC 12라고 함은 x의 12승 더하기 x의 11 더하기 x의 3 더하기 x의 2 더하기 x 플러스 1. 이 다항식이 이제 이 CRC-12의 다항식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최고 큰 여기 요게 제일 큰 게 12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CRC 다음에 오는 이 숫자들은 그 시계의 최고 높은 숫자를 의미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송수신 측에서 동일한 다항식을 생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보내려는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데이터를 이제 송신 측에서 보내려 하는 데이터를 이 다항식의 최고 차항 요거를 이제 아까 여기 있는 걸로 따졌을 때는 이제 x의 12승이 되겠죠. 요거를 다 쓰는 게 아니에요. 최고 높은 숫자 요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다항식의 최고 차항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곱합니다. 이걸 곱하고 그 다음에 얘를 뭘 하냐면 또 나눠요. 뭘로 나누냐면은 이 다항식, 이 다항식으로 나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발생하는 나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머지. 자, 이 나머지를 이제 그 패킷에다가 이제 넣어가지고 이제 보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나머지를 자, 세 번째 똑같이 송신 측에서 이제 보내야겠죠. 그죠? 뭘 보내냐? 이 데이터는 보내야겠죠. 데이터를 보내고
여기다 플러스 알파로 이 나머지를 보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보내는 건 끝났어요. 그럼 이제 받는 사람 측에서, 자, 수신 측에서, 그래서 이 데이터가 변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제 확인을 해야겠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 전체의 값, 즉 데이터 플러스 나머지의 값을 이 다항식 요걸로 나눕니다. 왜냐면은 여기 처음에 보시면은 수신 측 양쪽에서 이제 동일한 다항식을 생성한다고 했잖아요. 이 동일한 다항식을 이제 여기 수신 측에서 이 데이터와 나머지의 값에다가 아이고 이제 나눕니다. 자, 여기다 나눠요. 그러면은 애초에 이 나머지가 어떻게 생성이 됐는지 보면은 이 데이터에다가 다항식의 최고차항을 곱하고 거기다가 다항식으로 나눈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 다항식으로 나누면은 결과가 당연히 0이 나와야겠죠. 그죠? 왜냐면 동일한 걸로 나눈 거니까. 그래서 이 수신 측에서 이 데이터와 나머지를 이 다항식으로 나누었을 때 0이면은 이제 데이터 굿 변형이 안 된 거죠. 근데 만약에 0이 아니다 하면은 데이터 not good 뭔가가 변형이 일어났다는 소리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게 이제 CRC Cyclic Redundancy Check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디까지 했죠? 체크 썸 했고, 네, 10번 마지막 Urgent Data Pointer. 얘는 뭐 별거 없어요. Urgent Data Pointer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플래그 비트에서 그 URG라는 게 있었죠? 어딨냐? 네, 여기 보시면은 이 플래그 비트에 아까 보시면 여기 URG라는 비트가 있었어요. 자, 얘가 1로 들어왔을 때만 이제 유용한 그런 건데 이 urgent 데이터 포인터가 뭐냐면 갑자기 스펠링 기억이 안 나네. urgent 데이터 포인터 얘는 뭐냐면 말 그대로 급한 거예요. 먼저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가 있는데 그거를 약간 먼저 처리해줘 라는 그런 포인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 그 시퀀스 넘버 같은 이제 숫자가 들어가요. 여기 이제 어떤 이제 숫자가 들어가는데 이 숫자 이후에 나오는 데이터부터 빨리 처리해줘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말을 정리하면은 이제 우선 처리 요청이 되겠죠. 네, 그래서 급하게 빨리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가 있을 때 이 데이터를 먼저 처리해줘 라는 그런 정보를 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얘기해야 될 게 옵션이란 게 있어요. 옵션. 밑에다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옵션. 옵션, 옵션. 말 그대로 해도 되고, 해도 오케이. 안 해도 그만. 안 해도 오케이.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TCP 헤더, 일단 디폴트로는 디폴트 20바이트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밑에
이 밑에 부분에 뭔가를 더 추가할 수 있어요. 옵션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차 뽑을 때도 보면은 이제 뭐 깡통을 살 수도 있고 뭐 옵션 뭐 이것저것 뭐 후방 카메라를 붙인다든지 뭐 그런 걸 붙일 수가 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20바이트 TCP 헤더는 깡통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여기다가 뭐 옵션을 뭐 이것저것 하나씩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옵션을 붙였을 때에 맥시멈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제 어 320비트가 이제 최고예요. 320비트는 몇 바이트죠? 얘를 이제 8로 나누면 되니까 40바이트죠.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더했을 때 나오는 게 옵션 이것저것 다 추가해서 나올 수 있는 TCP 헤더의 최고 용량이 60바이트까지 나올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옵션을 볼 건데, 이 옵션에는 얘도 이제 직사각형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예쁘게. 직사각형으로 예쁘게 그려볼게요. 빠르게. 살짝 어긋나긴 했지만. 자, 보시면 얘는 일단은 크게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kind, length, 그다음에 value. 자, 이 kind에 여기 이제 번호가 여기에 막 여기 이제 숫자가 붙어요. 여기에 숫자가 붙는데 이 숫자가 뭐냐에 따라서 이제 이 뒤에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변화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kind가 0이다. 그러면은 요거는 옵션이 없다. 옵션 없으니까 나 보지 마. 그리고 만약에 얘가 1이다. 그러면 어, 이 뒤에 나오는 작업할 게 없어. No operation. 뭐 이런 식으로 있고 자, 여기에서 이제 좀 중요한 게 2번. 얘가 이제 맥 MSS라고 하는데 맥시멈 세그먼트 사이즈입니다. 뭐 이런 게 있고 뭐 3번 뭐 쭈루루룩 해가지고 뭐 34번까지 있는 것 같아요. 34번에 뭐 TCP, 패스트, 오픈 뭐 이런 게 있는데 얘는 그냥 말 그대로 옵션이기 때문에 그렇게 별로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뭐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어, 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TCP/IP 하면은 이제 뭐 TCP/IP가 아니죠. 예, TCP에서 보통 많이 얘기하는 게 뭐 쓰리 핸드 쉐이크 그리고 뭐 포 핸드 쉐이크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쓰리 핸드 쉐이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처음에 이제 동기화 할 때 나 너랑 통신하고 싶어. 나랑 통신하자. 라고 할 때 하는 게 쓰리 핸드 쉐이크고 포 핸드 쉐이크는 마지막 너랑 이제 연락 그만할래. 우리 연결 끊자. 라고 할 때가 이제 포 핸드 쉐이크인데 자, 쓰리 핸드 쉐이크 같은 경우는 이제 통신을 할 때 클라이언트가 있겠죠. 클라이언트가 있고 클라이언트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서버가 있겠죠. 영어 한국말로 쓰니까 좀 이상하네. 어쨌든 자 여기서 이제 얘가 통신하자고 그 총을 보냅니다. 총을 보냈는데 그때 이제 뭐 시퀀스 번호가 있겠죠. 이거는 지금은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얘는 그냥 임의적으로 주어진 번호예요. 누가? OS가 운영체제가. 그리고 여기서
아까 그 플래그 비트에서 봤던 SYN 싱크 플래그를 1로 딱 키고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서버가 응, 너 왔구나. 그래, 통신하자. 라고 이렇게 보내는데 그때 새로운 시퀀스 번호를 하나 만들어요. 50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에크에다가 이 10을 나 너 10 받았어. 라고 이제 표현해 줄 수 있는 게 10 플러스 1. 나 네가 보내준 패킷 받았어. 이제 요거에다가 네가 보낸 그 요청에다가 이제 내가 답하는 거야 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에크날리지먼트 번호에 이제 받은 시퀀스 넘버 플러스 1을 하면은 이제 요거에 대한 답변이라는 거겠죠. 그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서버 쪽에서 클라이언트로 통신을 할 때는 여기서는 싱크뿐만이 아니라 에크 플래그 비트도 이제 1로 삑삑 하고 키고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은 서버 쪽에서 클라이언트로 이제 답변을 했으니 트리앤드 쉐이크잖아요. 얘 트리앤드 쉐이크예요. 그러면 한 번 더 해야겠죠. 세 번이니까, 뜨리니까. 자, 그럼 여기서도 이 에크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시퀀스 번호는 C 플러스 1 쓰고, 자, 에크가 이제 이 서버가 클라이언트에 보내는 거에 대한 이제 또 답변이잖아요. 지금 이 보내는 게. 그러니까 여기다가 50 플러스 1 해주고, 마지막으로는 에크 플래그 비트를 1을 딱 키고 들어갑니다. 네, 요게 이제 트리 핸드 쉐이크고, 어, 여기서 요거는 지금 이제 뭐 이렇게 연결이 됐다고 쳐볼게요. 그럼 이제 막 데이터를 막 통신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데이터를 통신할 때 한 번만 다시 적어볼게요. 여기 클라이언트가 있어요. 쭉 있고 여기 서버가 있습니다. 좀 많이 적을 거니까 여기다 적을게요. 서버가 있습니다. 여기다 쭉 적어요. 그쵸? 자, 그러면은 얘가 이제 막 그 다음에 윈도우 사이즈. 자, 얘는 아까 위에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세그먼트의 개수예요. 그래서 아까 위에서 봤을 때 한 번에 이제 보낼 수 있는 게 2의 16승 해가지고 65,536개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보기 쉽게 얘를 4라고 한번 지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클라이언트가 이제 서버한테 막 보내요. 근데 몇 개를 보낸다? 4개를 보낸다. 쭉쭉 보냅니다. 자, 쭉쭉 보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시퀀스 번호하고 이제 뭐 그런 게 있겠죠? 자, 시퀀스 번호가 여전히 10번입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가 있어요. 데이터가 용량이 얼마나 되냐면 10이에요. 자, 그러면 데이터가 10개가 갔으니까 10바이트가 갔으니까 그 다음에 시퀀스 번호는 뭐가 돼야 되냐면은 이 10 더하기 얘가 오는 거죠. 플러스 1. 왜냐면은 얘가 이제 데이터를 10개를 보냈으니까 그 다음부터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10, 10 여기까지 받았어. 이제 그 다음 걸 받아야 되니까 1을 추가합니다. 그래서 21. 그리고 여기도 데이터가 10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여기다 적을게요. 시퀀스는 요거. 그죠? 21 더하기 예. 10. 아, 죄송해요. 얘 없어도 돼요. 20이에요, 20. 20. 자, 그리고 20에다가 10을 더하면 30. 그죠? 그럼 얘도 데이터가 10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하나 더 보내야 되니까 자, 시퀀스는 얘에다가 30 더하기 얘 10에서 40. 얘도 데이터 10바이트. 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첫 번째 보낸 게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이제 송신이 됐고, 여기도 잘 갔어요. 근데 만약에 이 두 개가 변형이, 변형이 됐거나, 뭐, 손실이 됐다고 치면은, 그러면 이 서버 입장에서는 지금 이 20번, 그러니까 20부터 데이터가 10바이트니까 지금 여기는 20부터 29까지는 잘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30번부터 와야 되는데 얘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못 받았어요. 자, 그러면은 이 서버가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acknowledgement 번호를 30부터 해가지고 야, 나 30부터 번호 못 받았어. 다시 보내. 라고 하는데 이 TCP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다 잠깐 설명해 볼게요. 자, TCP 같은 경우는 NAK 프리 그리고 타임아웃. 자, NAK 프리가 뭐냐면 네게티브 액날리지먼트 프리. 자, 부정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좋진 않은 거죠. 네게티브 액날리지먼트 프리 해가지고 나 니 거 못 받았어 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뭐 받았으면 받았고 못 받았으면은 나 니 거 못 받았어 라는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타임아웃이라는 게 있는데 자, 여기서 서버가 이제 클라이언트한테 나 니 거 못 받았어 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클라이언트가 이 마지막 걸 보낸 다음에 이 서버한테 다시 어떤 연락을 받기까지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에 이제 타임아웃이라고 있는데 이 특정 시간 안에 이 서버로부터 뭔가 연락이 오지 않으면은 그냥 연락을 끊어버립니다. 네, 그 연락을 끊어버려요. 근데 만약에 이 타임아웃 기간에 이제 서버한테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죠. 자, X가 30이에요. 이제 30분부터 다시 보내라고 이 타임아웃 기간에 얘가 왔어요. 자, 그러면은 다시 전송해줘야죠. 다시 전송을 합니다. 뭐 어떻게 똑같이 시퀀스 넘버는 30, 그죠? 여기서 30이라고 했으니까 자, 30에 데이터는 똑같이 10바이트 보냅니다. 여기도 보냅니다. 콘스 40, 데이터 10. 자, 이렇게 보내면 또 여기서도 이제 얘기하겠죠. 뭐 이게 다 받았다고 칠게요. 여기 정상. 얘도 정상. 자, 그러면 자, 40부터 시작해서 10바이트를 받았어요. 그럼 얘는 이제 50을 받아야 될 차례잖아요. 그래서 얘한테 이제 야, 40까지는 다 잘 받았어. 나 이제 50 필요하니까 50 내놔. 에크 번호를 50 그리고 에크 플래그 비트도 켜놓고 네, 들어갑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결을 해제할 때, 자, 연결을 해제할 때 다시 그려볼게요. 클라이언트, 여기 서버 쭉 있겠죠. 쭉 있고. 너무 삐뚤인데? 다시 그려볼게요. 빠르게. 훨씬 낫네. 오케이. 자, 이번에는 클라이언트가 나 이제 너랑 통신 그만할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통신을 처음에 시작할 때하고 끝날 때 먼저 시작하거나 끊는 거는 거의 다 클라이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가 이제 연결 끊고 싶다고 이제
하겠죠? 얘기를 하겠죠? 뭐 시퀀스 번호는 아무거나 임의의 숫자 16. 여기도 에크는 뭐 의미 없어요. 자, 근데 여기서 플래그 비트가 뭐가 켜지냐? 에크하고 자, 핀. 나 이제 너랑 통신 그만할래. 라고 이제 보냅니다. 자, 그러면 서버 쪽에서도 이제 알겠다고 와야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얘가 이렇게 옵니다. 시퀀스 번호가 이제 에크 번호가 돼서 그래, 알겠어. 네가 보낸 거 잘 알아들었어. 시퀀스 번호를 에크 번호로 바꿔주고 자, 에크를 시퀀스 번호에 플러스 1 하고 여기도 에크 플래그 비트를 띄고 나갑니다. 자, 그리고 이게 데이터가 5바이트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네, 얘가 또 이게 보내겠죠. 보낼 때 자, 시퀀스는 이거 그대로 또 가져옵니다. 17. 자, 그 다음에 에크는 여기다가 플러스 데이터가 5바이트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61 플러스 5 해서 67 하고 에크. 오케이, 알겠어. 자, 하고 이제 서버가 또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나도 끊는다. 시퀀스 66 에크 17 하고 여기서 중요한 게 얘도 이제 피니시 플래그 비트를 키고 들어갑니다. 그럼 얘가 마지막으로 오케이 끊자. 시퀀스 17 에크 17 그다음에 에크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이 끊어지게 됩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되고 UDP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단해요. 자, UDP는 TCP에 비해서 뭐가 많이 없어요. 얘는 빨리 그려볼게요. 자, 얘도 일단 통신은 해야 되니까 소스 포트하고 데스티네이션 포트는 있어야겠죠. 데스티네이션 포트 그리고 얘도 이게 뭐 변형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은 해봐야 되니까 여기에 체크섬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헤더 랭스 네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 하나에 4바이트씩이니까 총 8바이트로 구성이 되는 게 UDP입니다. 네, 이상입니다.